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가 느끼기가 어렵고 시민들이 느끼기가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아주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면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3기 신도시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확실히 이렇게 지금 느끼는 체감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정책 목표는 그 서울의 인근 도시 중에 지하철 내지 전철의 기능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남양주였어요. 그러니까 남양주는 서울하고 경계선이 접해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워요. 인근 도시 중에 가장 가깝다면 가까운 도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같은 느낌. 그리고 도시인데도 시골 같은 느낌. 그냥 구체적으로 안 와닿았어요. 남양주라는 그 지역이.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철도교통 시대, 그러니까 지하철 시대 내지는 전철 시대를 남양주에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우리 남양주 이제 GTX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편하게 도심 급행철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심 급행철도가 요번에 남양주로 오기로 사실상 확정됨으로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을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생활에 관련된 문제인데 주민 생활, 또는 시민의 행복 지수와 관련된 문제는 그거는 지금까지의 이를테면 파악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취임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파악 기간이었고 금년부터는 시민들이 원하는 이 생활에 대한 개선의 문제가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시민들께 이러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아직 자화자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말씀 잘.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서울 면적이 3분의 3인데요. 산과 하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그린벨트죠.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 이제 정부 법의 약간의 허점 내지는 미비점으로 인해서 사실은 창고가 많이 들어섰어요. 비닐하우스도 많이 들어섰고. 그리고 그것이 편법 내지는 탈법으로 전용된 사례가 많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어지럽혀 왔죠. 그러니까 정상적 방법을 가지고 도시의 기능을 변화시킨다거나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3기 신도시를 유치함으로 해서 남양주에 그래도 산림이랄까 수려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시의 기능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게 남양주 전체적으로 봐서 한 470만 평에서 500만 평 가까운 지금 토지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이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를 먼저 충실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개선시켜 나가야겠죠. 우선 시급한 문제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가 좀 시급한 문제예요.
이 다음번 우리 남양주의 그 극복 과제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엉성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그 지정할 때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요. 또 시대에 뒤떨어져요. 그리고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재원을 투입을 하고 대책도 내놨지만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그런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왜냐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가혹하리만큼 규제를 해놓고 정작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수원의 핵심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돈은 많이 갖다 투입했는데 뭐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수구를 지금 팔당호에 집중해서 한 군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팔당호에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식수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갖다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3만 불까지는 안 갔어도 2만 불을 넘어선 중진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불안해하는 식수원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갖다가 이제 만들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양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문제인식을 갖고 있죠. 다만 요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것은 좀 더 이제 자료도 모아놓고 공부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우리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뛰었죠. 활동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과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인근 도시 중에 지하철 내지 전철 기능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남양주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가 현재와 같은 교통 지옥을 극복하거나 벗어나려면은 특단의 교통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도로교통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외곽순환도로 문제, 그리고 강동대교와 팔당대교 사이에 다리가 하나 더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문제, 그리고 강북도로와 올림픽도로의 성능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남양주로서는 아주 절절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볼륨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1기, 2기 신도시가 서울에 있는 주택만 빼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다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3기 신도시를 자족형 도시로 만들자. 자족형 도시로 만들면서 교통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그 시작점에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이제 신도시의 새로운 컨셉, 그러니까 요번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충분히 또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수도권 인근 도시들의 교통 문제와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하는 3기 신도시로 가야 된다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남양주가 현재 안고 있는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남양주 주민의 3분의 1이 서울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교통 문제,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문제. 근데 요번 3기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 문제 해결됐죠. 일자리 문제가 약 16만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측하고 있고 하면은 이제 우리 기초단체장 입장으로서는 그 3기 신도시를 그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발전의 전략 중에 하나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명약 관화라고 할까요? 명백한 이제 솔루션이 있는 건데요. GTX-B가 처음에 성도부터 청량리까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BC가 전혀 안 나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예타는 500억 이상의 국책 사업이 정말 이것을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상황은 예타를 통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6조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뭐 그것도 그 예측자마다 다 달라요. 5조 9천억에서부터 6조 5천억까지 이 뭐 한 6천억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좀 비용을 줄이면서 생각을 하면 6조라고 쳐도 6조를 투입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타가. 근데 그 전에는 그 수익성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표가 났지만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그 굳이 따지면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 현상은 있어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만 지금 가장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남쪽 축으로는 그 서울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쪽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사실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역차별 받는 지역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 자립도가 제일 떨어지는 시군이 모여있는 지역이 이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성만을 따져가지고는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수도권만 너무 크다고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국토 면적이 있으니까 우리 국토 면적상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은 떨어지면 이거는 좀 투자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예타 면제인 것이죠. 그런데 GTX-B 노선은 3기 신도시가 이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BC가 안 나왔고, 그래서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면제를 해달라라는 주장을 했죠. 그거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한 게 인천 쪽이고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작년 12월 19일 날 확정 발표되면서 이미 그거는 예타를 사실상 통과한 거죠. 이제 행정적 절차를 아직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토부나 기재부 입장은 어차피 이것은 예타가 통과되는 건데 굳이 예타 면제를 해서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건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를, 제 명문이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시험 봐서 충분히 가르칠 력이 되는데 그냥 특례 입학시켜달라고 근데 부탁을 하는 꼴인 거죠. 근데 그전에는 얘가 실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특례 입학시켜달라고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실력이 출중해. 시험 받으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굳이 특례 입학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타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2025년부터 입주니까 그 요번 3기 신도시 대책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통 대책 마련 후 입주니까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와 제가 공조를 해서 우리 기재부가 하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확정을 시켜달라.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써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GTX-B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고 대책인 것이죠. 시그니처라고 그러면 저는 뭐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그 남양주 분이세요. 남양주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묻혀 계신 곳도 남양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남양주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만큼 우리 남양주가 정약용 마케팅에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약용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집 여유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호를 그 겨울에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히 살아야 된다. 늘 그런 의미로 여유당이라고 당호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정약용 선생님이 나름대로 당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목민신서나 겸세유표 말고 당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렇게 이제 집필하신 게 여유당 전서입니다. 그 여유당 전서에 선비가 학문을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신아지 구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신아지 구방. 이게 뭐냐면은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개혁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 실학을 받아들이신 이제 국가개혁론자였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쓰시면 신아지 구방이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양주 시장인 조광환이가 이걸 쓰게 되면은 나의 낡은 남양주를 갖다 새롭게 만들겠다죠. 이게 제 시그너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약용 선생님은 이 신아지 구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경세유표, 목민신서, 흠음신서 이런 저서를 갖다가 지으신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우리의 낡은 남양주를 정말 새롭게 만들겠다. 지금같이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있었던 남양주의 경쟁력을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만들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그런 겁니다. 저는 평생을 사회적 약자, 어쨌든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에서 5등 하는 사람과 1등 하는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5등자가 좀 약자잖아요. 또 5등자가 약자지만 30등자가 있으면 그가 약자고. 저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약자들이 좀 더 우리 사회에 그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가치는 무엇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